시공 약초를 가지고 실험하는 연구를 했고요.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합니다. 탈모에 제가 이렇게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다양한 실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과식초나 이렇게 식초를 머리에 원액을 이렇게 한 300식초는 좀 곤란하고 빙쳐서는 안 됩니다. 발랐더니 머리카락이 굉장히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탈모 제품에 사과식초나 식초를 넣어서 이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는 사과시초를 갖다 발에 무좀, 각질 무좀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진물이 나온다면 드라이기로 이렇게 살균해서 말린 다음에 각질 무좀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뿌렸더니 거기서 필링이 되면서 이게 그다음부터 안 나더라고요. 또 빙초산 안 되고요. 새벽 식초 안 됩니다. 일반 식초는 그냥 어떻게 사과식초는 다른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좀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락스 과산화수를 베이킹 소다에 70, 20, 10, 70, 20, 10 또는 80, 15, 5 또는 90, 7, 3 프로테이지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스프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타구니 완선히 뿌렸더니 완선이 해결됐어요. 하시면 제 기술에 겨드랑이 냄새 날 때도 아주 탁월하고요. 동물의 피부병, 인간의 피부 충치균에도 탁월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또 다른 살균, 알코올을 대신한 살균제를 쓰시면 전 세계 큰 대박일 것 같은데 알코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코올은 뭐 술도 1급 발암물질인데 공업용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게 이상한데 그거는 70% 남자에서만 살균이 되고 그거는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락스하고 뚜러펑을 결합을 하면 이게 반도체 세척제까지도 되는데요. 반도체라든지 모든 산업용 세척제, 세탁세제에 내면 세탁세제가 하얘지게 돼, 세탁이 하얗게 깨끗하게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화장실 줄눈, 희한데 이런 데도 쓸 수 있어요. 세탁세제를 고용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일반 세탁세제를 화장실 오줌 넣는 데나 또는 변기통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변기통 양변기에 물통 넣는데 거기다가 변기 이런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이런 양변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내릴 때 같이 이렇게 녹아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시면 돼. 양변기나 뭐 이렇게 세면기 그다음에 타일 도기 이런데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타일 도기 같은데 한국 도자기, 횡남도 이런 도기 같은데 도자기 같은데 또 유리석연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양변기나 세계 어떤 이런 세면기 같은데 이런 데도 가능합니다. 뭐 화장실에 쓰는 이런 기타 다른 것들도 이것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다음에 뭐그 시멘트 몰탈에다 검색해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든다든지 벽돌이라든지 그러니까 내화 벽돌, 빨간 벽돌이 됐든 모든 그 내화 벽돌 아니면 그냥 일반 벽돌, 그다음에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저기 뭐냐면 보도블록 이따가 금속 연생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듭니다. 하시면 저기 또는 금색 연생 다양한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컬러풀한 소재를 만들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알갱이는 뭐 천연 자갈이 내화 벽돌 만들거나 이렇게 보도블록 만들 때 들어가거나 뭐 천연 자갈을 마사토뿐만 아니라 천연 자갈을 금색연생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든다. 내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존의 자갈이 색깔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뭐 그 입자별로 조각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금색연생 새로운 펄을 넣어서 천연 뭐 찬란한 이렇게 예술적인 다양한 색깔이 들어간 하나의 자갈에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간 그런 컬러풀한 소재를 만들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건축에 들어간다는 거죠. 벽돌이나 건축에 들어가서 건축을 만든다. 시멘트 몰탈 했다 이렇게 건물 내 타설을 할 때 자갈이 둥그래요. 그래서 미끈미끈 해가지고 물만 들어가면 쉽게 이게 부서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강하게 내진 구조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갈을 흠을 좀 내가지고 이렇게 뭐 홈을 좀 판다 그러나 거칠게 이렇게 강하게 결합하는 구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을 자갈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투입시켜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단단하게 만드셔도 되죠. 보도블록처럼 좀 단단하게 만들면 이거 뭐 자갈 못지 않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다가도 붉은 벽돌, 내화 벽돌 작은 알갱이 구조로 금색에서 다양한 알을
넣어가지고 컬러풀한 이렇게 보도블록을 만들거나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백색 세면을 이렇게 건물의 어떤 부서진 데나 이렇게 크랙 같은 데 메꾸는 데 쓰는데요. 백색 세면에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백색 세면에다가 약간 좀 더 견고, 원래 이제 내장용으로만 쓰고 외장용으로 잘 안 쓰는데요. 써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좀 더 시멘트나 시멘트 몰타를 섞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수리 건물에 이렇게 크랙이나 부서진 데다 하면 좀 더 견고하겠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시멘트에다가 금색 그 백색 세면을 좀 색깔을 유사하게, 세면이 좀 회색이죠. 색깔을 유사하게 만들어 갖고 넣어주면 접착력이 더해지는데 미장할 때 아주 좋아요. 미장할 때도 좋고, 그것을 건물 타설할 때도 서로 강하게 달라붙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우수한 그 시멘트 몰탈 제품이나 시멘트 제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시멘트 몰탈에다가 황토 입자, 금색은 다양한 입자 이렇게 염색을 해서 황토 입자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넣어가지고 건강에 좋은 벽체나 건강에 좋은 벽돌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쓰시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뭐 곤충용 실리콘에다가 또 유리소경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이랑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쓰시면 되겠죠. 거기다가도 금색연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하시면 되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할 거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그 곤충용 MDF 제품에다가 이렇게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곰팡이 안 쓸게 하시면 곰팡이 너무 잘 쓸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MDF 제품에다가 이렇게 어떤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 같은 거를 보강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가구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데요. 합판에다가도 할 수 있어요. 합판을 잘라갖고 투명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합판을 금색에서 다양한 어떤 색깔을 칠해가지고 그걸로도 이렇게 가구를 만들 수 있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판이나 속고보드에다가 이렇게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하면 그걸 가지고 기반으로 이렇게 건축 현장에서 단열재가 아예 붙어 있으니까 아주 좋죠. 네, 그렇게 단열재를 따로 보강할 필요 없이 그냥 같이 붙이기만 하면 단열이 되는 이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열재 종류가 뭐가 됐더냐. 네네. 건축, 그 다음에 이게 파티션, 그 사무실 파티션 구조에다 스폰지나 유사한 형태로 해서 오목한 홈을 파주는데 안에까지 좀 깊숙이 파주면 소음 흡수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음 흡수제를 차량용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데 이렇게 해서 원리를 안에다 깊이 구멍을 파서 그 안에 소음을 흡수하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스티로폼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시죠. 스티로폼이나 기타 단열재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축용 내부 판넬도 그러합니다. 건축용 내부 판넬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홈을 파준다는 거죠. 여러 겹도 파줄 수 있고요. 이거는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의 모습이거나 비행체 금속, 이렇게 드론 같은 데는 이렇게 양력을 만들어내는 금속의 모습이거나 부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금속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금속만 되는 건 아니에요. 고무, 플라스틱, 금속, 소재에 상관없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해갖고 야외용 돗자리를 만들거나 운동용 거기 어떤 샌드백을 만들거나 오토바이 헬멧이나 군용 철모나 군용 헬멧에 넣어서 충격을 방지하는 기술로 여러 겹으로 소재는 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보통 고밀도 탄력본 쿠션, 고밀도 탄력본 쿠션, 고밀도 탄력본 쿠션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고밀도 탄력본 유사한 소재도 가능해서 스프링 없는 어떤 자동차 의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형태로 만들면 더 좋죠. 스프링 없는 자동차 의자, 그다음에 소파, 침대, 라텍스 침대, 신발 밑창 이런 데도 가능합니다.
고무 같은 것도 이렇게 천연고무 못지않게 이렇게 안에 그리고 홈을 파서 충격을 방지하는 기술로도 쓸 수 있고요. 이런 데는 이렇게 쓰일 때가 굉장히 많다. 건축류의 내부 판넬 구조를 이쪽으로 방향을 향하거나 이쪽으로 방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 내부에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하는 구조. 금속, 고무, 플라스틱 소재에 상관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히터기나 냉장고 같은 데도 오목하는 물 퍼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하는 조명 반사관 이런 데 아니면 이런 형광등이나 이런 전구 또는 전구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조명 같은 데도 기구가 종류가 많은데 그래도 홈을 파가지고 빛을 반사복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가세에다가도 그렇게 하고 자동차 전조등 뭐 가로등 이렇게 가로등 같은 데도 홈을 좀 파가지고 빛을 반사복사하거나 색깔을 금색에서 다양한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도 금색 이런 플라스틱 창문 유리창 이런 데다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면 자연빛과 인공빛으로 반짝반짝합니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지를 넣어서 제조. 이런 조명 같은데 형광등, LED 전구 이런 데도 금색 뭐 거기 뚜껑에다가 하셔도 돼.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든다는 거죠. 가로등 같은 데도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좀 에다가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어 자동차 전조 되게 환상적이겠죠. 색깔이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PVC 매트 같은 거 이렇게 식탁에 까는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이랑 코팅제 넣고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요. 이렇게 하시면 식탁에 유리판으로 대신해서 하시는데 제 기술이 되게 이쁠 것으로 생각. 에폭시 같은 제품에다가 금색은색 다양한 제품 펄을 넣어서 만들거나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주거나 기타 다른 코팅제로서 햇빛이 닿아서 이렇게 해서 어떤 갈색 갈변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인트 같은 데다가도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주거나 그 다음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페인트에다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칠하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린다는 거죠. 긴세 잉크도 그러하거나 합성섬유 실이나 염색제도 넣어서 하거나 합성섬유 실 안에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주거나 금색은색 다양한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실을 만들면 컬러풀한 이런 실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나 유리막 코팅제를 합성섬유 실과 면실 실 종류에 상관없이 이렇게 천 같은데 다 넣어서 만듭니다. 민족 가죽에도 천연 가죽에도 이렇게 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엔진 오일과 윤활제 이런 데도 넣어주거나 그다음에 뭐 크레용과 크레파스 이런 데도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주거나 하시면 되게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면 금색 반짝반짝 거린다는 거죠. 저도 미술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미술 기타 염색제, 미술 페인트, 미술용 물감에도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주거나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 걸 넣어서 제조하는데 미술을 제조하는데 100%다 이걸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제나 펄을 넣어서 만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엔진 오일 윤활제, 엔진 세척제 이런 데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산업용 어떤 그 유압제 있지 않습니까? 뭐 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 압이 다는 유압액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방청제 시장이 크죠. 월스테인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고무 같은 제품에다가도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든다. 그다음에 타일 도기에도 그렇고요. 도자기 얘기라는 도자기나 기타 등등등 도기 제품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든다. 그다음에 고무 플라스틱 제품에도 그러하다. 벽돌인데 이게 비가 잘 새죠.
빨간 내화벽돌이든 벽돌 종류에 상관없이 홈을 좀 파줘요. 일반적으로 동그랗게 별폰 어떤 모양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인데 홈을 파줍니다. 그래서 잘 부착이 되도록 벽돌끼리 지붕이라는 면이 매끄럽던 데다가 이렇게 시멘트 몰타를 타서 금방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홈의 종류에 상관없이 수없이 홈을 파서 결합시키는 구조나 빗물이 통과하는 구조를 통과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그냥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할 수 있고 빗물이 통과를 못해요. 접합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런 벽돌 만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런 내화벽돌, 붉은 벽돌이나 이런 내화벽돌로 콘크리트 벽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 홈을 파가지고 강하게 견고하게 결합된 구조를 가졌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철사나 철근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강하게 콘크리트 벽돌을 만들고 콘크리트 벽체 그걸 이제 배달 사업을 한다는 거죠. 하시면 거기다가도 금생에서 당한 펄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걸 보시면 건축용 이게 내부에 이렇게 대나무의 뿌리 대나무밭 뿌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철근이 이미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철망이나 이런 철사 같은 거를 부식 방지 처리, 이렇게 유리석형 코팅제 쌀을 유리막 코팅제 넣으면 부식 방지 처리가 되고요. 일반 이런 구리 같은데도 유리석형 코팅제 쌀을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부식 방지 처리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부산대 광맥카트리스 정세현 교수님이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하고 이거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것도 ITN인데 이런 구리 같은 데는 탁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전기선으로 쓰고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동박에도 이렇게 이런 거 하시면 통신선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선과 통신선에다가 거기 피복 자체가 있잖아요. 이런데도 뭐 스피커선도 그렇게 모든 선 종류 이렇게 유리석형 코팅제 쌀 유리막 코팅 안팎으로 넣어서 만듭니다. 광섬유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훨씬 더 이게 부식 방지에도 좋고 오래 쓸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전기선, 통신선, 전기선, 동축 케이블 이렇게 하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얇은 거를 갖다 하나나 두 개를 놓으면은 쌍방향 통신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 갖고 하는데 이쪽에서 보내는 거는 그 정보가 좀 작으니까 그렇게 하면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보통 유선 전화선은 2개짜리인데요. 유선 전화선에다가 약간 두꺼운 놈을 하나 해서 이렇게 피복 이시 이렇게 해서 인터넷선으로 만들면 괜찮을 거다. 이미 망이 깔아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서로 굵기가 틀린 이렇게 전기선, 통신선을 피복 이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에디슨은 직류 이렇게 왔다 갔다 에디슨의 테슬라는 왔다 갔다 이렇게 전기선을 만들고 에디슨 직류를 만드는데 전기선의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속 두께를 틀리게 하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주파수 형태를 때리게 되는데요. 서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지 않는다는 제 원리를 따라서 이게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이 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 못하나 일단은 발전기 같은데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타 같은데 모타 그 다음에 모타 같은데도 발전기 같은데도 서로 이렇게 연구자석의 형태를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입자 가루에서 대중소로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시면 연구자석의 능력이 더하다. 연구자석의 그 입자 가루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수많은 연구자석의 결합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자동차 배터리 음극재 양극재에도 이렇게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고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을 쓰는데요. 흑연 배터리 음극재 하나로 만들어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음극재 하나만으로 배터리 만드는 기술 이런 건전지 방식으로 탄소봉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흑연이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넣어가지고 여러 겹 수십 겹 넣어서 입자나 가루에 대중소 이거를 전도체로만 쓰지 말고 충전 구조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연판도 대중소로 만들거나 아연판
나연판 자체를 여러 개 수십 겹으로 넣을 수 있는 충전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이산화망간가루도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고요. 꼭지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도 큰 걸 넣으면 큰 쪽으로 이게 카페시타가 돼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더 많이 흘러나올 거라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꼭지가 지금 음극양극에 있어서 여러 개 있는 2개, 3개, 막 5개 여러 개 있는 구조를 그 밑에는 이제 배터리가 다 달려 있겠죠. 서브 구조로 그렇게 여러 개 있는 꼭 그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때 여기 꼭지가 똑같은 게 이렇게 한 개가 똑같이 있거나 2개가 똑같이 있다라고 합시다. 두 선을 연결하고 이 선은 한 선만 이렇게 전기를 통과시키고 한 선은 오프시키고 두 손으로 하면 전기가 이제 이쪽으로 많이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방향을 이쪽은 두 선을 연결하고 한쪽만 연결하면 이쪽으로 전기가 많이 흘러나올 쪽으로 정방의 역방을 만들 수 있어요. 또는 이 선이 한 선이고 전기선 굵기가 똑같았을 때 구리선이 전기선이 이쪽은 한 선, 이쪽은 업시키고 이쪽은 언시키면 언시키는 쪽으로 전기가 흘러요. 이렇게 해서 정방의 역방향을 만들 수 있는데 PM 반도체 같은데 이런 데도 쓸 수 있고요. 전기양도 PM 반도체 이런 데도 방막 트랜지스 같은 것도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넣어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PM 반도체를 대중소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PM 반도체인데 각각의 역할을 맞추거나 언오프식으로 해서 세트로 3개짜리다 4개짜리 돼서 가동을 시키시면 제 기술입니다. 한 개 가동할 때 있고 2개, 3개 가동할 때 방막 트랜지스터도 2개, 3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해서 언오프식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전력도 강중량으로 그리고 크기도 대중소로 넣어가시면 제 기술이에요. 디스플레이 장치에 보통 들어가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기양을 따라서 이게 밝기가 틀리게 들어가죠. 펠티어 소자 같은 데도 정방향, 역방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기가 보다 많이 흐르는 쪽으로 이게 정방향, 역방향을 만드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펠티어 소자에도 쓰신다. 환풍기 같은 것도 정방향, 역방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든 안의 공기를 바깥으로, 바깥의 공기를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시거나 조금 더 2개 세트로 또는 3개, 4개 세트로 해서 안과 밖을 공기가 순환하도록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겨울에 이게 부직포 같은 것을 둬가지고 공기를 여기서 떴다 뺐다 해서 공기를 이렇게 정화시킬 수도 있고요. 부직포 필터나 기타 공기 필터를 겨울에 춥지 않도록 칸막이를 둬가지고 이렇게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자석 만들 때 연구자석을 보시면 그래서 이 사이에 지금 샌드위치 구조로 이 연구자석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금속을 이렇게 연구자석 넣고 이런 식으로 금속 넣고 이런 식으로 쭉 배치하면 이게 또 하나의 전자석의 형태가 되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저게 연구자석을 이렇게 필름식으로 해가지고 연구자석 플러스 구리 연구자석을 구리를 이렇게 해서 배치해 놓으면 전기에 흘려주면 거기서 전기가 생산이 돼요. 이런 형태의 필름식으로도 반도체 같은 데 집어넣어서 이게 이제 이런 연구자석 나노식으로도 돼요.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연구자석 구리코일을 옆에 반응하도록 같이 세트로 붙여놓으면 한 개짜리 그게 배터리가 돼. 10개짜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10개 언오프식으로 해서 10개 쓰든지 2개 쓰든지 3개 쓰든지 이렇게 전기를 갖다 쓸 수 있는 배터리가 됩니다. 연구자석에다 구리코일을 감든지 옆에 반응하도록 놔서 전기를 흘려보내면 전기가 업돼서 나온다. 그것은 뭐 몇십 개짜리도 몇백 개, 몇천 개를 놔서 전기를 흘려보내거나 이런 거 안에 모듈식으로 넣어가지고 건전식으로 전기를 흘려보냈더니 더 많은 전기가 생산돼 나오더라.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콘센트인데요. 콘센트를 이렇게 좀 두껍게 이거로 일반 전기선 구리선처럼 동그랗게 만드시면 제 기술. 이거를 이렇게 좀 압이 옆으로 이렇게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넓다랗게 돼가지고 이것을 약간 구리줄이라도 구워주거나 오돌도돌하게 만드는 밴딩식으로도 구리를 이제 추가를 해서 하시면 전기가 거기가 이게 축적에 두껍게 한 부분에 축적이 된다는 게 이제 금속 콘덴서, 금속 배터리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축적이 되어서 전기가
널널한 데서 널널한 데서 갖다 쓰니까 화재가 잘 안 난다. 저도 이게 최근에 5개 갈았단 말이에요. 이 얇기 때문에 얇은 데니까 전기가 많이 축적이 안 된다. 없는 살림에서 갖다 쓰니까 무리하게 갖다 쓴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플러그 같은 기술이 여기는 두껍고 이쪽 안쪽은 플러그도 이쪽 안쪽은 얇은데 이거는 플러그도 좀 가능한데 안 열어지네. 이 플러그도 여기가 두껍고 이 안에는 금속이 얇거든요. 이 금속을 좀 더 두텁게 만들어야 돼요. 적어도 이 플러그를 구리로 만들면 더 좋은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구리로 만든 플러그도 있을 수가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플러그도 가능하다. 왜 안 열어지나? 금속 배터리,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금속을 약간 두텁게 만들면 그게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회로에도 들어가서 카페시터가 됩니다. 카페시터가 되고 삼성이라도 어딘지 이 개념을 쓰시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지금 직접 계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는데 부담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 기술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모여있을 때 고의성이 입증돼서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데 어떤 데서 쓰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게 반도체 회로다. 그러면 이것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 일반적으로 구리예요. 구리 아니더라도 됩니다. 약간 두텁게 여기 이제 배터리가 된다는 전기가 보다 이 부분보다 얇은 부분보다 좀 많이 축적된다는 게 제 이론. 그래서 수천만 개, 수십억 개, 수십조 개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주소를 할당하고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법수를 따라서 저장 구조를 만들거나 숫자 방식의 저장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굉장히 작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카페시타가 이게 카페시타가 되니까 이거를 4개나 8개로 분할해서 작은 조각 경우의 수를 늘리거나 저장 구조를 늘려줄 수 있어요. 언오프식으로 가면 트랜지스터가 되고요. 이렇게 자동차 이거는 반도체 회로 코너 기술에서 약간 두텁게 전기를 증폭해서 가는 기술을 씁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삼성에서 이거 쓰지 말라는 거죠.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또는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렇게 순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는데요. 펠티어 소재에다 쓸 수 있고요. 예, 금속 트랜지스터가 그러니까 금속 같은 뭐랄까 다이오드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페시터가 되고 어느 부분으로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조명 같은 기구나 다른 데서 전기선의 구리선 두 개가 대중서가 각각 언오프식으로 해서 각각 틀리게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는 기술로도 쓸 수 있어요. 하시면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 이것을 금속이다, 구리다, 알루미늄이다, 뭐 다르긴 다른데 일단 약간 두들두들하게 넣어주면 이게 자갈 구조가 돼가지고 화목난로 같은 데나 아니면 건축용 내부 이렇게 냉장고 에어컨 이게 전기나 열이나 냉기 전기가 축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얇은 놈에서 두꺼운 놈으로 전기가 흐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설명을 했는데 삼성에서 이걸 몇 대로 쓰시더라고요.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텁고 그러면 두터운 쪽으로 전기가 냉기가 흘러요. 반대쪽으로 하면 이렇게 또 반대쪽으로 그러겠죠. 이거를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존스 홉킨스 네이처 연구에서 삼성과 이것을 얇은 놈에서 이 두터운 놈 자갈 구조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전기를 축적함으로 펠티어 소재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 기술인데요. 여기다가 유리석용 코팅제사를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이렇게 제조하고요. 또 다른 기술은 여기다가 이게 태양 전지판으로도 돼요. 태양 전지판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로도 돼요. 이게 배터리 여러 기업 수십 기업으로 들어가서 이 저렴 구조로 가지고 여기다 전기를 축적할 배터리가 되면 MLCC 기술에 들어가는데 제 기술은 무단으로 쓰시더라고요.
이건 제 기술인데, 여기서 이런 금속에다가 어들도털하게 자갈 구조를 넣어가지고 직접 그려갖고 했는데, 이렇게 그 화목난로, 태양열 조리기, 이렇게 뭐 어떤 건축 내부 판넬 구조로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얇은 데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를 흐르게 해서 이쪽으로 전기를 축적시키는 구조로 이렇게 하시는 게 제 기술입니다. 재단으로 쓰신 건데요. 무슨 상까지 받으셨어요? 어워드 상인가? 진짜 놀랍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이런 좀 더 나은 것은 대중소 굵기는 뭐 나노 구조도 크기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수없이 배치해갖고 구리액상을 덮어서 판으로 만듭니다. 이것을 저렴 구조로가 수십 장, 수백 장이 갖고 이렇게 MLCC 교실에 들어가거나 배터리를 만든다는 게 이게 이제 태양 전지판도 되는데, 전기선언의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 해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면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했죠.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빛과 빛은 전기로, 전기는 빛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그걸로 유도가 된다는 거죠. 전기를 딱 걸어주면. 그래서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할까? 이게 전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이동통신이나 모든 위성통신이나 모든 군의 통신 구조에서 여기다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딱 전기 총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도 뚜렷해. 무선 충전 구조에서도 들어갑니다. 탁탁탁탁 해당되는 그 어떤 번개 지역이다 그러면 이렇게 탁탁탁 구름에서 나중에 증명될 거예요. 이게 구름에 전기가 있으므로 이쪽으로 전기를 흡수해서 흡수하는 기술로도 들어갑니다. 또는 잠수함 소나 기술에서도 여기다가 탁탁 걸어주면 음을 수집하거나 보청기 같은데 음을 수집하거나 도청할 때도 해당되는 그 사람의 특정 사람의 음의 주파수를 이렇게 고르고 나머지는 소거할 수도 있어요. 음을 이렇게 딱 해당 사람 목소리를 집으면서 나머지 그쪽 쪽은 조용하게 하고 이쪽은 음을 흡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네. 해당되는 주파수를 이렇게 걸어주는 안테나 같은데도 보통 미니 안테나를 한 10개다 대중소로 들어갈 수도 있고 미니 안테나 10개다 그러는데 유성 안테나 같은데 각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각각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을 원하면 들게 송수신할 수 있어요. 같은 방에 뭐 KT 거, SK 거 같은 회사 이동통신이 울리죠. 네, 울리죠. 그럼 이거를 그럼 데스크탑 노트북에다가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고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송수신하는 구조로 넣어주자라는 거죠. 모뎀이나 와이파이 같은 데도 넣어가지고 이것을 워키토키처럼 신호를 송수신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서 이동통신과 워키토키를 제공하자는 거죠. 이동통신 스마트폰의 워키토키 장치 자체적으로 통화로 전파로 공짜 통화하게 하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앞뒤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동시에 찍게 하셔서 블랙박스 역할을 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모뎀이나 와이파이 이런 데다가도 워키토키 장치를 둬서 신호를 송수신하자는 거죠. 하나만 송수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수백 개도 수천 개도 송수신할 수 있었어. 이걸 기반으로 유선 인터넷망이 깔아져 있으니까 이동통신과 또 무선 인터넷, 워키토키를 제공하고 워키토키를 스마트폰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스마트폰 움직일까요? 워키토키 움직일까요? 스마트폰 움직이겠죠. 그럼 워키토키를 스마트폰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워키토키를 스마트폰처럼 만드시면 되겠죠. 자체 통화로서 통신 거래를 하고 그것을 유선 인터넷망 기반으로 신호를 중계해서 전국망, 전세계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되게 싸게 제공할 수 있겠죠. 자체 통화로 다 통하고 또는 국내 이동통신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뭐 어떤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 해가지고 각각 거기에 단거리에 적합한 것은 그에 적합하게 그 전파로 하고 중거리파, 단거리 여러 전파로 통신하는 통신 구조를 바꿔가면서 통신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돼요. 라디오 같은 정체적 전파를 틀리게 해서 수신하는데 송수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드론 조정할 때 쓰자는 거죠. 드론 조정할 때. 그래서 여러 전파를 통해서 하나가 막히면 다른 걸로 하거나 그래서 거리별로 중계소가 없잖아요. 전파를 송수신해주는 중계소가 적을 때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바다에 나가는 배 같은데 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출력은 이렇게 배터리만 되면 출력권으로 일반 분에서도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이동통신이다 있다고 합시다. 송수신 무선 통수신 구조가 거기다가 이렇게 신호를 증폭하고 출력하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집안에 있는 어떤 신호를 가입자에게 신호를 중폭하거나 중계하는 미니 장치를 둬가지고 그걸로 하자 그랬더니 KT에서 그걸 하시는데, 그래서 그 집안의 가입자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 해주지 않는다. 그 집안에 이제 전기를 써야 되고 써야 되니까 미니 중폭 기주를 둬가지고 하자. 아니면 모뎀에다가 이렇게 와이파이에다가 좀 중폭 기주 주거나 무선 송수신 구조를 워키토키를 장치를 둬서 송수신 이동통신이나 이렇게 워키토키를 제공하거나 하시면, 워키토키가 그러면 되게 싸잖아요. 네네. 워키토키가 시내 서울시다 그러면 무슨 얘기 중계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그러면 워키토키만으로도 싼 통화를 할 수 있는데, 거기다 이제 플랫폼을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꽃배달 서비스, 슈퍼 배달, 뭐 어떻게 다 이렇게 의류 세탁, 뭐 다른 앱을 넣어가지고 수익 창출하는 구조예요. 종합 포털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가입자가 많아도 싸게 통화료를 제공해도 공짜 통화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이동 워키토키 군에서의 무선 통신구리 할 때 그 자체에다가 중폭 기주를 두자는 거죠. 자체 등폭에 병사들이 전쟁할 때 이제 중폭 기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송수신 거리를 늘리지 않은 거야. 아니면 드론에다가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송수신 거리를 늘리는 구조도 될 수 있는데, 위성 인터넷처럼 해가지고 위성 통신처럼 해서 24시간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구름 위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기상 안 좋을 때는 구름 위로 올라가면 돼요. 드론을 가지고 24시간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위성 통신을 제공하거나 이동 통신도 제공하거나 통신 체계를 가지고 싸게 구축할 수 있는데, 지상에 있는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같이 연동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군이든 어디든 쓰지 마세요. 선박 같은 데나 오지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이게 한 10km 같은 게 그래서 거기서 무선 송수신 해준다면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잖아요. 이걸 얘기했더니 군에서 무단으로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금속에다 이런 것도 돼요. 삼성에서는 필터를 이렇게 태양 전지판으로도 되는데요. 전기선에 구리선을 대중소에 전기를 걸어줘요. 그럼 이게 전기가 축적, 태양빛이 전기로 변환되는 율이 높아지는데, 금속 자체로는 전기를 생산 못해요. 전기를 걸어줬을 때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중소 이게 이렇게 그 안에서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로도 태양 전지판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속을 액상을 덮고 알루미늄 판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전기를 걸어주면, KIER에서 이걸 쓰시던데 이거 쓰시지 마세요. 거기는 기술을 설명 안 하지만 이 기술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뭐 알게 되겠죠. 이걸 이제 태양전지 일반 금속을 가지고도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MLC 시리즈 적용 구조를 가지고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MLC 시리즈 배터리로 들어가요. 물에다가 이런 금속 이런 판이나 금속판이나 구리도 되고 알루미늄도 되고 다른 것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주면은 거기서 전기가 축적이 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 플러스 금속 해갖고 배터리 될 수 있다는 이론을 따라서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 약간 수소 산소 발생되면 좀 뺀다는 거죠. 그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다. 또는 이런 데 구리를 이렇게 구리 바닥, 구리 코일을 이렇게 감아주면 여기 배터리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해서 모터 같은 데도 이런 걸 배치해 놓을 수도 있고 전자석 같은 데도 배치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금속 콘덴서 개념으로 들어가는 금속 콘덴서, 금속 배터리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에요. 원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중소 알갱이에 틀리게 해서 이걸로 구리 코일을 들어 반도체 코일로도 회로로 들어간다는, 전기선으로 들어간다.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이렇게 들어갔으므로 그것이 보다 잘 흐른다는 거죠. 전기가 전도도가 더 좋게 해야 됩니다. 발열도 잘 안 일어나는 그 안에서 가두어진다는 겁니다. 전기선은 이렇게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게 되는 원리를 따라 굵기가 틀리게 만들어 서로 평균하게 돼서 왔다 갔다. 전기선은 구리선은 피복 없이 대중소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왔다 갔다 주파수 형태를 만들 모터 직전에서 배치하거나 모터나 발전기에다 감아놓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런 것들을 구리선인데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통신선과 전기선으로 만들어 놓거나 모터에다 감아야 돼. 모터나 발전기에다 감아 놓습니다. 반드시 회로로 들어가고 쓰시면 기술이 되겠어요. 네, 쓰시지 마십시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펠티어 소자에서 삼성에서 펠티어 소자인데 금속을 추가로 배치를 하면 모터 발전기다 그러면 이제 연구 자석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금속을 원하는 쪽에 하나 둘셋 이렇게 금속을 좀 두꺼운 놈을 배치하면 방향을 결정해.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이쪽으로 방향을 결정. 정해진 역행으로 금속을 추가하는 힘이 좀 더 많이 가해진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이론이에요. 양쪽에도 많이 축적을 해놓으면 파워 있게 모터가 돌아가는 기술이 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모터 발전기 전자석에다가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전자석이나 펠티어스 금속 조각을 금속 컨덴서 배터리라는 거죠. 그럼 파워 있게 좀 더 돌아간다. 전자석 이런 데도 들어가고 스피커 같은 데 선에도 이렇게 서로 굵기가 된 구리선을 감아놓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모터 발전기 스피커에 감아놓거나 자동차 회전축 자동차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축 있잖아요. 오토바이 회전축, 오토바이 모터, 오토바이 엔진에서 회전축에 돌아가면 거기다가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 개할 때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를 넣어주고 입자는 가로주면서 연구 자석이 대중소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다.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은 중류로, 저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피복 없이 만들어서 그럼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모터 직전에선에 배치해 놓는다는 거예요. 모터 직전에선에다가 파워 있는 구동을 위해서 다른 데하고 차별해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터운 놈을 넣어주거나 다른 게 한 개가 갈 걸 여기는 3개, 4개, 8개 이렇게 해서 작은 전기선부터 큰 전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의 전기선으로 넣어주면 파워 있게 그것이 이제 카패시터가 되어서 일정 구간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파워 있는 구동에 됩니다. 그래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므로 모터가 되게 빠르게 돌아간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원고 자석 같은 것도 이렇게 모터 같은 데 발전기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해서 넣어주면 두꺼운 쪽으로 힘의 방향 결정이 되는데요. 이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다. 금속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금속도 그래요. 이쪽은 얇은 놈 두꺼운 넣어주면 그쪽으로 방향이 정방향 방향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힘의 방향은 이렇게 좀 우세한 쪽으로 방향이 흐른다라는 거죠. 아까 여기서도 제가 전기선을 전기를 많이 뽑아냈을 쪽으로 정해진 역회전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두 선 연결해갖고 이게 한 선만 연결하고 이제 두 선 연결하면 전기가 많이 흐르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다. 이게 한 선 연결하고 이게 두 선 연결하면 전기가 많이 흐르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다. 이게 서로 전기선을 구리선이 하나다 했을 때 여기서 여기는 업시키고 언시키는 쪽으로 전류의 방향 이쪽은 업시키고 이제 언시키면 언시키는 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흘러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무선 충전, 유선 충전할 때 우리 충전하는 데가 유선 충전인데 두 군데 있다고 세 군데, 네 군데 각각 배터리 달려 있으니까 거기다 플러그 꽂아 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전에서도 할 수 있고 자동차, 로봇, 다양한 데서도 쓸 수 있고 비행체, 무선 충전에서도 우리가 전파 하나로 뭐로 충전해? 그래서 이렇게 우리 10개 있으니까 10개에다 충전해줘. 환경이나 사람의 해결을 입히지 않거나 적에게 득지지 않고 충전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배터리가 다 달려있으면 빠른 충전이 되겠죠. 하나에서 충전을 하는 것보다 2개, 3개, 4개, 5개, 10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번호 만들기 송수신. 데스크탑 노트북, 모뎀, 와이파이 또는 일반 스마트폰에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각각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번호 만들기 송수신해서 스마트폰에 2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워키토키 안에 워키토키가 20개 들어갈 수도 있고 번호만 틀리게 해서 같은 방에 이렇게 번호만 틀리면 SK 거 번호 틀리다 해서 안 울립니다. KT 것 같은 KT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동통신 거 SK도 있으면 다 울린다는 거죠. 그 방식을 쓰자는 거죠. 위성통신에서도 이런 호출번호를 따라서 10,000개짜리 이렇게 송수신 구조가 있을 수도 있다. 안테나 같은 데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방향의 호출번호 만들게 송수. 목적별로 송수신할 수 있어요. 이거는 A사 레이더에서도 쓸 수 있는 구조다. 국내 통신 체계에서도 기술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그래서 또는 동시에 몇 개를 송수신하거나 10개를 동시에 송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라디오 같은 데는 수신할 때 보통 하나씩만 트는데 동시에 몇 개를 송수신하는 구조는 없죠. 시끄러워서. 그렇지만 통신 체계로 갈 때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집안에 있는 리모컨 이렇게 통합 TV 리모컨을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바꾸고 3층에서 1층 TV 조작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걸로 하나는 TV 조작, 하나는 세탁기, 하나는 조명 조작하고 여러 개로 조작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각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같은 파형의 전파로 각각 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 폭발 구조에도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서 송수신하거나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각각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수리탄이나 박격포탄, 항공폭탄, 저주포탄, 박격 이렇게 전차탄 이런 거를 전파로 터뜨리자 이렇게 하거나 시간 타이머를 둬서 동시에 폭발 구조를 하자. 전파로 동시에 폭발 구조. 그럼 되게 위력이 세겠죠. 모든 포탄 구조에는 상관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인질이나 대전차질에도 전파로 오프시켜 갖고 다시 켜오거나 어느 시켜 갖고 동시에 폭발을 시켜 발길을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다 깔아놓고 일반 폭탄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박격포탄이나 그러면 용도별로 묻어놓고 이렇게 전차신 할 때 탁 터트린다. 슈리탄 딱 매설해놓고 전파를 터트린다. 이런 것도 타이머 없이도 하시면 간단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간단한 구조라면 전파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이나마이트 같은 건 사고 나니까 다 오프시켜서 딱 작동을 시켰는데 몇 초에 터진다. 오프시켜 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인지나 대전차는 다시 켜가지고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일반 폭탄을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해서 묻어놓거나 설치해놓고 타이머로 작동 없이 전파로 터뜨릴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필테어 소자 같은데 삼성 같은데 있다 그러면 거기다 금속을 약간 두껍게 하면 거기가 이제 그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했죠.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껍게 한다. 그래서 전기나 열 냉기가 이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해서 압력밥솥 같은 데는 이제 주방 냅니다. 그러면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이렇게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는데 열이 이제 위로 갈수록 축적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얇은 놈, 중간 두께 놈, 아주 두꺼운 놈. 한쪽 방향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흘러요. 금속 다이오드라는 거죠. 언오프 구조를 트랜지스터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물론 이걸 연달아서 비치하면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금속 자체를 두텁게 한 배터리가 된다. 반도체에서는 4개나 8조각으로 만들어서 경우에서를 늘리거나 저전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삼성이 만드는 이렇게 배터리에서 금속을 좀 조각을 추가해서 전기나 이쪽을 오게 하거나 연구 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감거나 옆에 반응하도록 놔서 놔준다면 이쪽으로 전자이동이 쉬워서 확 열이 쏠리게 하는 현상을 일어나. 삼성에서 이 기술을 쓰지 마세요. PN바 이렇게 정전기 이렇게 물리지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지르는 것에 정전기가 전기 이동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이게 표면적을 넓게 해서 비비면 좀 더 이렇게 쉽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 방막 트랜지스터, PN 반도체 이런 데를 지금 현재보다 모양을 넓게 면적을 접촉을 시켜서 전자 이동이 이루어지면 보다 필테어 소자 같은 데는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냉각 효과가 한쪽으로 열을 이전함으로 열을 이전한 쪽에다 금속 조각을 좀 놔주거나 연구 자석에다 구리코를 감아주면 거기다 감아준 거를 몇 개 배치해주면 그쪽으로 더 쏠림 현상에서 냉각 효과가 더 커질 거다. 삼성이 이거 쓰지 마세요. 삼성이 만든 것보다 더 냉각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PM 반도체를 기존에 서로 어떤 제가 이렇게 자동차 양극재에서 서로 이렇게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자동차 이렇게 금속 분말이 그래서
그래서 스파크,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근데 PM 반도체도 발열의 원인인데 대중소를 만들고 텅스텐 같은 거 있지 않 들어가잖아요. 텅스텐에다가 텅스텐 구리합금으로 만들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구리를 약간 두텁게 만들어 갖고 텅스텐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적인 반도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죠? 이게 펠티어 소자의 PM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렇게 금속을 그러면 일반 반도체에서는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이렇게 크기를 틀리게 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펠티어 소자에서는 일부러 금속을 대중소로 넣어가지고 전기돈도가 튼 놈을 해서 오히려 열이 이쪽으로 확 쏠려가지고 이쪽으로 냉각 효과가 크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느냐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까쯤에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이런 금속판을 아까쯤에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금속을 이렇게 우둘두툴하게 해서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전기나 열, 냉기가 축적이 된다. 원래 화목난로나 제가 이게 금속 구조에서 태양열 조리기나 아니면 이렇게 건축 내부 판넬 구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에 데이터 센터가 전기나 열, 냉기가 이렇게 축적이 된다라고 이게 얇은 놈에서 두꺼운 놈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축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같은 금속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근데 삼성에서 이걸 하시더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여기는 또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해가지고 액상을 덮어줘요. 나노 구조로 돼. 그럼 여기서 전기가 꺼내서 왔다 갔다 가두어지는 이걸 배터리로 만든다 그러죠. MNCC 기술이나 저런 구조를 가지고 태양 전지판으로도 해서 전기가 이렇게 전기선을 그려서는 대중소음이 딱 해주면 이게 전기로 바뀐다 그랬죠. KIER에서 이것을 쓰시더라. 그래서 거기는 기술을 설명 안 하셨지만 잘 알았거든요. 일반 금속으로는 자체로 전기 생산 못해요.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생산이 되는데 이런 금속판을 물에다가 넣어줘요. 물에다 넣어주고 전기를 딱 걸어주면 전기가 생산되고 수소산소가 생산이 되는데 그럼 서로 다른 금속판을 넣어주거나 같은 금속에 서로 전기도 온도가 틀린 놈을 넣어주면 강한 스파크 고열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소산소가 보다 많이 발생하겠네 라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바닷물 같은데 소금물 용액에 넣어서 서로 다른 금속으로 전기 전도가 틀리게 같은 판으로 만들어 이렇게 해서 전기를 걸어주고 구리 알갱이 같은 거는 다른 알갱이를 전기도나 트인 걸 넣어가지고 생산할 수도 있어요. 요점은 서로 다른 전기도 온도가 틀린 놈을 넣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도 생산되고 수소산소도 많이 생산되는 방식이 된다. 전기분해법 플러스 열분해법이 된다. 서로 파행이 되는 리틀 마이크로웨브, 서로 파행이 되는 적외선 전파, 기타 다른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에 강한 고열이 현상이 일어난다. A사 레이더 같은 데서도 저처럼 상대방에 이렇게 레이더 같은 데 이렇게 강한 고열이 일어나서 목통이 되거나 자동차 전조등의 빛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 놓으면 상대방 자동차 붙여서 환하게 빛난다. 집안에 있는 LED 등도 전구에 반도체 수제 방식이든 램프 방식이든 전기가 나오는 것을 대중소로 만들어 놓은 융합 현상에 보다 환하게 빛난다. 그래서 전구의 반도체 소재나 램프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일부러 빛의 융합 현상을 만들어서 환하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브, 서로 파행이 되는 적외선 접기, 다른 전파 현전 방식 돌려서 물에다가 소금물 용액, 바닷물에 이렇게 상중하로 조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한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이 일어나 수소산소가 보다 추출이 많이 됩니다.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빙체에다 전면에다 압축 공기 내뿜고 빙체에서 미사일을 갖다가 정타 맞지 않는 기술로 들어가거나 우주에서 추진 구조로도 들어가거나 이렇게 가능하다면 출력이 되면 인위적인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네이도는 믹서기가 토네이도예요. 그래서 공중에서도 공기를 갖다 강한 믹서기 있으면 토네이도를 출력만 좋으면 믹서기가 이제 태풍을 만들게 토네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나누러 쓰지 말자.
그다음에 전기 여기에 더 배터리다 5개다 그러면 언오프 구조를 가져가 1개 쓸지 2개 쓸지 3개 쓸지 4개 스피커 같은데 배치하면 전기 출력이 틀려서 전기 창고라고 합시다. 많이 갖다 쓰면은 전기 출력이 커질 거고 소리가 그렇지 않으면 적해지겠죠. 선풍기 같은 것도 강하게 파워를 돌리거나 이런 기로 들어 뭐또 전자기판이나 이런데 있으면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전자 회로 기판에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CPU라든지 반도체 명령 구조에서 전기양을 강하게, 약하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시거나 PM 반도체는 반도체의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넣어주거나 강중량으로 넣어주거나 방막 챌린저 같은 데도 강중량 넣어주거나 이런 데도 소켓에다 하든지 전구 자체에다가 강중량으로 전기를 넣어서 빛의 밝기를 약한 강중량으로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LED 전구 등이나 그러면 램프 방식이라도 40개가 있다. 램프가 40개, LED 40개, 발광 다이од 40개다. 그러면 20개만 전기를 넣어주는데 10개만 더 40개 전체 넣어서 전기양을 빛의 밝기를 강중량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뭐 사이즈,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이렇게 전구 방식이든 반전 소자 방식이든 해서 틀리게 빛이 이렇게 나서 강하게 융합 반사를 만들어서 빛의 밝기를 강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쓰시면 전기양을 강중량을 따라서 선풍기, 가전, 스피커 이런 걸 다 출력을 틀리게 돌리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파워뱅크 같은데 배터리가 5개 있다, 10개 있다, 5개 있다고 합시다.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1개에서 소리에다 쓸 2개에서 3개에서 5개 쓸지 해서 전기양을 12.5V도 만들 수 있고 30V, 60V, 120V, 220도 만들 수 있고 자유롭게 전압을 변경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 기술을 얘기를 했더니 YT 그것도 YT는 5V 예상은 제가 말을 못해서 그래요. 제 방송에 들어서 말 이상한 말만 안 하면 되죠.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경기도 오산시 뭐 이렇게 문화관광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부란 여러분 광고를 내신 지가 20 몇 군데 광고를 몇 년째입니다. 주한미 대사관도 그렇고요. 한개인의 페이스북에 그 다음에 YTN의 제 기술이 정보철학연구관과 거기 소개한 중소기업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기업에서도 지적재산권을 가상적으로 진짜는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각 정부 차원에서 다 들었다. 진짜는 아니라 그랬죠. 네. 그래서 전 세계 기업차는 다 들었다. 모두가 듣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자기 기술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거짓 소송을 저한테 혹시라도 거셔가지고 이렇게 기술 먼저 만들고 법무팀이 동원해서 나한테 이렇게 압박을 넣어갖고 자기 기술을 만들. 전 세계 100만 군데서 주장할 수 있어요. 제 기술은 자기 기술이라고. 세상에 거짓이 얼마나 많아. 100만 군데가 다 타협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 1000군데가 또 2000군데가 자기 기술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4000군데, 100만 군데가 어떻게 타협해주죠? 불가능하죠. 그럼 그때 난 공개 기술로 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짜로 써라. 복잡하니까 그 기술로 가겠습니다. 반도체 기술이든 뭐든 핵심 기술이 할지라도 저는 공개 기술로 갈 용의가 있습니다. 어학 기술도 이런 부분. 진짜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압박을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맙시다.